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여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왠지 내 돈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고, 게다가 증여세는 세율도 높아서 가능한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어기는 탈세부터 법을 잘 이용하는 절세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법 증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탈세는 범법이므로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부분이므로 재산이 좀 있거나 앞으로 많은 재산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증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것 말고도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과세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20번째 시간에서는 증여세의 특수 과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법 증여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과 같이 이 특수관계인 간에 주택을 저가에 양수하거나 고가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양수자는 이익을 보게 되고,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양도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만큼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니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법상의 친족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친족 관계의 범위는 쉽게 보아서 6촌 이내의 혈족, 결혼으로 인해 맺어진 4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혼인 관계도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생각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에서는 그 특수관계인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 제3자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재의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걸리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관계인보다 들킬 가능성은 좀 낮지만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리스크가 높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딱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세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에는 해당 과세 요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에게 10억 원의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증여재산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고 거기서 20억 원 곱하기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결국 증여재산가액은 7억 원이 됩니다.
이후 증여세는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7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해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진 신고했다면 3%의 신고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종 납부하는 그런 증여세는 1억 3,095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저가 양도한 그 아버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0억 원에 매도할 집을 10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처리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를 하였는데 차액 10억 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한 채가 더 있는데 그것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무섭고 그래서 일단 그 무상으로 이렇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37조를 보면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러 해에 걸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 이익은 시작일부터 5년 단위 합계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 가액에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무상 사용 이익으로 보고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액에 대해 해당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에 활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은 차입금의 적정이자율 현재는 4.6%인데 이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증여 시기는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차입기간을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담보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담보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성인 자녀의 그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을 아들이 담보로 이용하여 10억 원을 이자율 3%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1년 대출이자는 3천만 원이 될 것이고 1년 단위 증여재산 가액은 10억 원인 차입금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해서 3천만 원을 빼면 1,6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의 1,600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차입을 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3년까지는 괜찮지만 4년 동안 차입을 했다고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6,4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초과금인 1,4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40만 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3%의 신고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그 135만 8천 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증여 추정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 추정이란 특수 관계자 간 거래 등 실질적으로 증여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일단 증여로 취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거래를 한 것이라면 금융거래 자료와 그러한 그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증빙을 해야만 증여로 간주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고 직계 존비속은 양자와 같은 법정 혈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인을 통해 우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친인척과 같은 그러한 특수 관계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 양도자에게서 특수관계인 그리고 특수관계인에서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주택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2번을 내게 되는데 그 합친 금액이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야 그 양도세로 걷던 증여세로 걷던 자기들이 받을 그 세금을 제대로 받으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의 문제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가 은밀히 자금을 대주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에 자력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택의 취득금액과 입증금액의 차액이 취득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큰 경우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미입증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사면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장만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 상환 금액에 미달하면 당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미입증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즉 채무 상환 금액에서 입증된 금액의 차액이 채무 상환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국세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으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그러한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종류는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농지 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증된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에 빌린 것은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서 원칙적이라고 하므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를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증빙을 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이 그 앞에 5가지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디 증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벌어도 자식에 대한 교육과 생활하는 데도 빠듯하기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증식함으로써 이를 자식에게 베풀어질 충분한 재산을 갖거나 적어도 자식이 독립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다소간의 여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이 5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요즘 부동산 현실에 보면 너무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서라도 증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한 몫의 큰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누진세율이라서 그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증여를 생각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증여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플랜을 가동하려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증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와 더불어 함께 알아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